자, 8번입니다. 8번. 8번에 간단히 써놨더죠. 여기 보니까, 근거 법률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그죠? 그 다음에 기입등기는 경매개시, 기입등기, 공매공고, 등기 촉탁. 현황조사는, 자, 우리 현황조사는 경매는 누가죠? 집행관. 자산관리공사는 이제 우리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다닙니다. 그 집에. 우리 집에 가는 건 집행관이 가죠. 경매는. 법원 경매는 집행관이 가고, 그 다음에 압류재산은 그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가서 세무서 공무원 일을 대신합니다. 하고 있고요. 떨어지는 거는 매각 예정 가격은 보통 우리 경매는 뭐 20, 30%, 그죠? 여러 100% 하다가 저 인천은 70%, 서울은 80%,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 창원도 80% 떨어지죠. 80%, 20%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공매는 최초 매각 예정가의 10%씩 쭉 뚫립니다. 절반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5%씩. 50%부터 떨어질 때는 5%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공매 재산 명세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경매는 물건 명세서, 매각 명세서고, 현황조사서, 평가서. 이게 3대 서류죠. 공매는 이제 매각 명세서가 공매 재산 명세서. 막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증.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제출해라. 요것도 뭐, 바뀌어가지고 매각 결정 전까지 하라. 이거는 지금 같았습니다. 옛날에는 잔금 때 공매는 넣으면 되는데 땡겼어요. 이걸 법을 작년에 땡겨가지고 경공매 똑같이 낙찰 받고 나면 빨리빨리 농증을 내놔야 돼. 여러분들이 법원에나 자산관리공사에. 그 다음 매각 결정기일은 이제 뭐 보통 일주일 이후에 보통 합니다. 차순위 매신고. 요것도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신고. 조금 차이를 떨었어요. 2등으로. 그럼 1등이 잔금 안 치면 내가 내겠다 이런 겁니다. 차순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납부기한 보통 경매는 한 달 정도 이해를 줘요. 한 달 정도 낙찰 받고 나면 공매는 3천만 원 미만이면은 7일이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이 낙찰가 넘어가면은 30일 줍니다. 7일 큰 요거는 이제 3천만 원 미만짜리 농지예로 2천을 받았다 이런 거죠. 3천만 원 안로 됩니다. 밑으로 낙찰 받는 거는 7일, 올라가는 거는 30일. 3천만 원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부 최고. 그리고 공매는, 경매는 한 달 뒤쯤 내라 하면 딱 그때 안 내면은 이제 연 12%. 안 내면은 몇 프로 본다고 연체해야 돼요? 날짜계산 12% 물어요. 12%. 공매는 안 낸다 하면은 열흘 동안 주로 한 10일 정도 공짜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작할 때 보니까 납부 기한 플러스 10일인데 요때 잔금을 대출을 기피하도록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내도 연 12% 이게 없어요. 10일 동안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0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공매가 낙찰이 취소돼 버려요.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공매 통지, 그 다음에 납부 기한. 자, 이 공매 내는 게 있네. 경매는 잔금을 안 냈어. 한 달 뒤에. 안 내면은 한 달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때 이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연체자 아까 몇 프로 했어요? 연 12%입니다. 연 12% 내면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공매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플러스 10일은 있는데 그 뒤에 11일 차부터 안 내면은 그는 끝납입니다. 땡. 공매는 끝납입니다. 그 다음에 잔금을 안 냈다. 그러면 이제 배당할 금액에 포함돼 10분 낸 거 있죠? 그거는 배당할 금액에 가져가지. 판사님 호주머니 들어간 거 아닙니다. 10% 안 내고 90% 안 냈다. 잔금을. 그러면은 10%는 배당할 금액에. 공매도 뭐 마찬가지. 체납액에 충당되고 잔여 금액 체납자를 지급하고. 이거는 옛날 얘기였는데. 일단 체납액에 충당한다. 하여튼 배당한 금액에 포함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전 매수인 입찰, 매수인증 불가능.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낙찰 받았어요. 미납했어요. 자, 미납한 사람이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된다 되죠. 미납자가 A다. 잔금 안 냈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 다시 이제 날짜 잡히고 또 유찰했어.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 그래, 그때, 아이고, 내가 들어야 되겠다. 경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배우자 들어가면 어찌 될까? 뭐 되는 것 같는데, 일단, 책에는, 그까지 챙기겠나, 자기들이. 배우자는 대대에 저도 해봤습니다. 아, 해봤어요? 네. 네. 제가 많이 써가지고, 내려가지고, 우리 아이씨 앞으로 함께 대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원래는 책에 보면은, 이
인적 있는 거는 못하도록 조금 쓰라기 있긴 있던데,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일일이 체크하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배우자는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주로 물어보면 이런 거나, 내가 신불자인데, 우리 와이프 앞으로 낙찰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많이 물어봐요. 신불자는 낙찰도 안 되지. 아니, 받아도 되는데, 대출이 안 되는데. 이제 그 부실이 있으니까 다 째려보고 있잖아요. 정말 저거 부동산 있으면 내가 갚아야지. 이렇게 이제 신용정보에서는 다 지켜보고 있는데, 배우자 앞으로 낙찰받으면 어떻겠느냐. 뭐, 우리가 재산은 별산지니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는데, 이제 쉽게 말해 이런 게 있죠. 돈을, 이제, 물론 이제 내가 받으면 되는데, 배우자 앞으로 돈을 줘가지고, 배우자가 거둬 갖고 낙찰받고, 이 자금 출처가 나중에 소송 붙어가지고, 배우자 보고 니 사회 행위 아니냐, 니가, 너 와이프한테 니가 명의만 줬지, 사실 니도 이거. 이 사람은 이제 통장 따질 거거든요. 그때 걸리면은 조금 시끄러우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돈이 좀 돌고 해서 해야 되지. 그거를 덜렁 또 와이프 구자 돈을 넣어갖고 그걸 또 수표 빼가지고 입찰들하고 이런 거는 뭐야 안 좋다. 무슨 말이겠죠? 조금 이제 돌고 해갖고 이제 돈이 내가 적금을 닫다든지 다른 모시를 깼다든지 이동 갖고 10%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개인의 생이나 파산 면책을 했는데 은행에 이제 옛날 부처있다는 거죠. 좀 모양이 안 좋은데 내 명의로 또 들어간다 그러면 힘드니까 와이프 앞으로 뭐 좋은데 돈이 조금 그 사람 다 줘야 하고 다 들어오고 있다며. 통장을 조금 연결해 가지고 무슨 말이죠? 예로 뭐 사이한테 갔다가 사이가 또 뭐 매년 갔다가 또 이게 또 저게 치고 가면 갔다가 또 반대 이렇게 하면 못 찾는데 통장에다가 와이프에다가 내 이름이 딱 붙어가지고 있으면은 안 좋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런 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자, 배당 요구 종기, 하여튼 경매되고 나면 한 2-3달 뒤에 빨리 법원에 신청해야 돼. 돈 돌아게 해야 되지. 특히 대학생들이 전세 보고 서울에 3천만 원, 5천만 원 줄여놨고 경매들하고도 모릅니다. 캐싸라 해가지고 막 놀기 바쁘지. 그래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갖고 소외번호를 보다가 대학생들이 그런 게 많아요. 관악구인들 공개네 그런 게 많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상계 여부. 이 상계가 이게 이제 경매는 가능한데 공매는 불가능하죠. 자, 봅시다. 채권 상계가 경매는 가능하고 공매는 불가능. 왜냐 그러면은 이 배당 요구도 경매는 매각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 종기를 만들어놨죠. 공매도 또 1차 되기 전에 다 채권 배분 요구하라고 다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요거도 가능은 해야 돼. 지금 불가능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 이는 빨리 법을 개정시켜야 돼. 이 가능하도록. 그죠? 상계하도록. 아까 얘기했죠. 세입자가 2억 5천짜리 빌라인데, 내가 전세에 2억이었어요. 지가 경매 넣었어, 세입자가. 그러면 이제 1억 5천에 낙찰받을 수가 있겠죠. 떨어지니까. 그럼 지가 받으면 되는데, 경매는 1억 5천에 받고, 일주일 이내에, 상계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잔금을 안 치라도 어차피 지가 받을 거니까. 배당 받는 사람 지니까 추가 돈 안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10분 내면 돌려받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공매는, 상계 신청 안 돼. 네가 1억 5천 원짜리 받았으니까 1,500, 나머지 1억 3,500을 다 내라. 그래, 1억 5천 딱 채워가지고, 한 달 뒤에. 채워가지고 또 한 달 뒤에 1억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습니까? 세입자가 돈도 없는데, 1억 5천을 100%만, 10% 만드는 거는 쉬운데, 세입자가 100% 만들기는 어렵다. 공매는 다 넣어라. 넣고, 네가 한 달 타가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옛날의 이야기지. 지금 최초 입찰기일 이전으로 배당 요구 종기도 공매를 바꿨기 때문에, 경매처럼 이렇게 이제 바꿨기 때문에 요거도 불가능하면 안 되고, 가능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차 막 이야기할 때마다 하거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안 되고 있어 보니까. 내가 자산관리공사 사장님이 되면은 채권 상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대금 지연이자. 자, 있으면, 자, 그거 써놓으세요. 연 12%. 몇 프로요? 연 12%. 배분, 공매는 없다 해놨는데, 이거는 아예 안 내면 취소돼 버리니까 뭐 그런 이야기겠대요. 배분금액, 이의제기, 제기절. 자, 제일 밑에 인도명령. 인도명령, 이게 중요합니다.
경매는 있다, 공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이 판사가 없으니까 자산 가지고 공소해, 그죠? 없으니까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세입자가 B점, J점, R점 뭡니까? 배째라 이러면 뭐 이런 이름들. 소송. 경매는 그래 인도미 신청서 그 송달 3만 원 우편료만 붙여갖고 경매에 갖다 주면은 열흘 뒤에 나가라고 판사님이 야니 나가 하고 결정문을 바로 준다. 그때 판결문을 우리 이제 결정문을 바로 줘. 그리고 내한테도 오고 그거도 가고 이때 그럼 그걸 들고 안 나가면 집행관 사무실 쫓아 바로 가면 되는데 공매는 그게 없으니까 소송해야 돼. 소송. 그럼 소송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지. 소송하고 나도 막 그죠? 빨라봤자 6개월이다. 내가 볼 때는 빨라봤자 빨라봐요. 그 판결 받아라 하면 답은 뻔한데 내 장문 넣은 순간에 비켜들어 당연히 맞느냐. 근데 뭐 소송해나 뭐 지금 뭐 많은가 모르겠어. 접수 받아놔갖고 막 6개월 1년이 그냥 막 히트 그냥 막 법원이 막 이야기 있겠죠. 적어도 뭐 서류가 많으니까 네가 넣었다 얘가 순번이 일이 많이 있는데 네가 돌아왔으니까 6개월 뒤에 진행하는 거 맞다 그지만은 몇 개 있느냐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더디가지고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하여튼 인사고가를 소송을 누가 빨리 하느냐 따라서 고가를 매가지고 하면은 빨리 하겠죠. 그럼 공매에 그분이 늦게 나가지고 소송을 했다. 그럼 한 1년 정도 걸리다. 그럼 1년 기간 동안 이성 거에 대해 가지고 뭐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래요. 우리가 이제 경매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잔금을 넣고 나면은 민부에 보면은 손해배상조로 연 5%는 무조건 받게 돼요. 연 5%는. 자 그러고 소송을 했어요. 나가라 말아라 해가지고 또돈 소송해가지고 이제 이기면은 선고한 날로 다음 날부터 연 12%. 무슨 말이죠? 잔금 넣으면은 그날부터는 무조건 연 5% 받을 수 있고 소송을 만약에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소송 판결이죠. 판결. 소송 선고한 다음 날부터는 연 12%. 이제 그렇게 주라 이렇게 판결 놉니다. 그래서 이제 5%쭉 밀다가 판결 선고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12%죠. 이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임차인이 내가 2억이나 쳐봤는데 선순 임차인이 1억 받겠다 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가 2억을 잔금을 넣어도 한 달 정도 배당기일이 있죠. 그때까지는 살 수 있어요. 배당기일까지. 배당기일 확정 때까지는 여러 소액보증 반사람 있죠. 여러 5천 넣어갖고 2천만 원 반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잔금 넣고 한 달까지는 그건 무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기일이 지나면은 이제 연 5% 됐다가 이제 여러 판결이 나올 때는 판결이 있으면은 이제 판결문을 받고 선고 난 날 다음 날부터 연 12%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봅니다. 9번. 자, 9번은 입찰 방식이 경매는 법정 가야 됩니다. 공매는 인터넷 하면 됩니다. 현장 거는 있는데 동상 경매인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되는 것이 전자 입찰제를 하자 이렇게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전자 입찰. 경매도 전자 입찰제 공매처럼 하자 쉽게 말하면은 그래 못하는 이유가 이제 60개 법원에 집행관하고 그 밑에 묵고 사는 사무원들이 많이 있죠.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이 많았긴 해. 함부로 있는 제대로 탁 못하는 게라. 자, 너 집행관하고 전부 다 집에 가라, 이제. 이제 전자라 하겠다. 전자 입찰을 하겠다. 가능하죠, 그죠? 공매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그냥 이래갖고 입찰하고 잔금 받고 다 하잖아요, 공매가. 하면 되는데 경매라고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시스템 다 돼가. 못하는 이유는 독일은 경매도 다 한대요. 독일이나 유럽은 거의 막 절반 정도가 이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제주도 입찰할 거면 무조건 되는 거 여러분들. 일 가야 되죠. 강원도 또 가야 되고. 그죠? 새벽에 올림머리 하고 갔는데 가니까 연기대 비고 그래서 그 텀을 이용해서 이제 112요 입찰 대리 서비스가 이제 조금 수수료를 받고 있죠. 그다음 마라톤인가 또 생겼다 하다 생겼다. 걔들이 이제 그 틈새 논리 가지고 틈새 시장 입찰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건데 했어. 전자 입찰이 되면 이제 그것도 없이 보겠죠. 그것도 시험 봅니다. 전자 입찰이 되면은 그건 시험. 자, 입찰 보증금 주로 현금이죠. 수표죠, 수표. 수표 한 장 끊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끊어갈 때도 여러 이제 입찰 보증금이 여러 1,000만에다가 그러면 이제 1억에다가 그러면 떨어진 금액의 10%죠.
내가 쓰는 거 1억이치라도 1억이 다 떨어졌다 하면 1억에 떨어진 금액의 10% 1,000만 넣으면 돼. 니나 내나 다 1,000만 해라. 이 물건에 대해서는. 그죠? 쓰는 거는 지 마음대로. 전에는 전에 근데 이제 쓸 때 잘못 쓰면 이제 큰일 나죠. 동그라미 더 써도 이게 골치 아프죠. 집에 쌓아가야 돼. 자, 온비드는 계좌이체. 그죠? 계좌이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입찰 가격에 쓸 때 이제 보증금도 그래요. 보증금도 끝전이 20원이 있어. 예를 들면은 뭐 1,259만 공 20원 이런 게 있어요. 동전 20원 안 넣었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졌어 그 사람. 20원 안 넣어가지고 대법원까지 졌습니다. 하여튼 더는 넣으면 괜찮아요. 100원을 넣으면 100원짜리 동전 그건 상관없어. 더 넣으면 상관없는데 저 입찰 금액이 예를 뭐 1억이 채다 1,000만 넣는다고 상관없어요. 1,000만 넣으면 되는데 그건 상관없는데 하여튼 1에도 작게 넣으면 그건 안 돼. 그거는 이제 떨어집니다. 자, 매각재산. 그죠? 매각재산. 그 다음에 매각 종류 뭐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명도 방식, 인도명령, 명도 소송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10번 봅니다. 10번. 10번에 보니까 법원 경매하고 온비드 공매하고 비교를 한 게는 한 88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림 봅니다. 그림 뭐죠? 이게 무슨 그림이고? 경공매 절차를 통일하자. 찬성이 78%, 반대가 22%. 자, 이야기는 경공매 절차를 통일하는 거야. 자, 오늘 할 거 이런 건데, 오늘도 19개를 뽑아놓은 거는,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경매도 되고, 요 군부 보면 옵스텔이 절반 잘라면 왼쪽은 경매고, 오른쪽은 또 공매고, 이렇게 막 움직여. 똑같은 물건이. 자, 그러면은, 예를 공장에다 그면 뭐합니까? 경매도 감정평가하고, 공매도 감정평가하고. 그죠? 그럼 소유자는 뭡니까? 가만히 있다가, 경매만 하면 되겠는데, 공매까지 감정평가한 게는 다 지도이지 뭐. 지한테서 나중에 손 내미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법치가 달라가지고 움직이는 거를, 그만, 한 군데에서 먼저 시작하면은, 예를 경매가 먼저 하면 공매는 뒤에 안 하든지, 공매가 먼저 하면 경매를 안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자, 만약에 경매가 많이 진행되면 누가 덕봅니까? 누가 제일 도움 되겠죠? 국가가 덕봅니까? 집행관이 덕봅니까? 집행관이 덕보죠. IMF 때 집행관들은 진짜 한 달에 빌딩 살 정도 됐어요. 저는 그때, 종은행 여신관리부 본점에 있어요. IMF 때. IMF 때는 이랬습니다. 부동산 있으면은, 예로, 주택에다 그 뭐, 예로 45%의 자산 가중공사 무조건 능가, 부실된 거는. 하여튼 연체되고 부실된 거는 IMF 때 무조건 자산 능가는데 45% 담보 인정률 줬습니다. 40%. 그러고 이제 담보 없는 거, 카드 채권, 이런 건 3%에 무조건 능가. 나머지는 국가에서 공적 자금 지원할게.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 예로 10억짜리다, 그 뭐, 4억 5천 지르고, 5억 5천이 이제 부실이, 남는 거는 국가에서 공짜금 넣어서 이제 10억을 맞춰줍니다. 은행에다가. 맞춰줘요. 그럼 신용카드가 예로 300만에 다 그러면은, 예로 이제, 10억이다. 부실된 게. 그러면은 3%, 100억이다. 그러면 한 3억 정도는 이제, 저기 자산가지고서 우리한테 주고, 97억을 국가에서 공짜금 투입합니다. 투입한 대신에, 너는 은행들은 지원을 줄이라. 그래서 뭐 차량급 이상은 예를 뭐 1,000명이다 하면은 3분의 2가 다 쫓겨나갔습니다. 이제 내 바로 한간 위에 내가 13,500원 했는데 한간 위에 이분이 마감 창로 집이 왔어요. 왔는데 석 달 만에 아이버 터졌어. 그래가지고 그때 구조조정해 가지고 무조건 나가라 했어요. 나가고 뭐 했느냐? 그분은 저기 우리 그 ATM기 보면 돈 넣고 빼고 하는 거 있죠. 아니 그 뒷문 열어가지고 돈을 왕창 꿔서 엮고 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뒷문 열어가지고 이제 돈 채워주고 하는 거예요. 그거로 다 지임자 하다가 며칠 만에 바뀌고 그랬어. 안 그러면 집 놀아야 되니까. 그래 재수 없이 그래 하다가 계약직으로 그냥 막 어제 지임장이 아예 터져가지고 그만 뭐 며칠 뒤에 뭐 신부밖에 계약직을 해가지고 그 ATM기
뒤에 그 보면 만 원짜리, 천 원짜리 막 엮는 게 있습니다. 넣고 빼고 하거든요. 그냥 꼭 계약 싶어가고. 그래갖고 지임장애로 1000명 포함하고 한 700명 정도가 다 잘렸습니다. 300만 나가나. 국가에서 공짜금 주니까 너도 부주정해라. 너도 고통을 당해라. 이라고 이제 하여튼 미국 저도 나쁜 놈들 내가 가보면 좀 도와주면 되겠는데 굉장히 구조조정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물론 이제 뭐 겁먹여갖고 뭐 탈출하기는 했는데 상당히 고통 많이 받았죠. 그때 저도 뭐 매달 날 오더라. 요번에 면퇴 마지막 기회입니다. 퇴직금을 많이 주니까 빨리 요번에 실제 안 하면은 다음 달에 할 때는 없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빨리 사표를 내십시오. 그 다음에 여직원 남자 직원 둘이가 대체방이 결혼한 사람이거든. 같은 은행에. 빨리 퇴직을 한 사람 안 하면은 아저씨 앞으로 승진도 못할 거고 둘이 딱 붙어 있다가는 아주 빨리 한 명 사표 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여자가 알 수 없이 보통 사표 내십시오. 사표 내고 그래갖고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여가지고 참. 그래 그때 이제 제일은행에 눈물의 비디오 그런 이제 그런 비디오가 있어요. 눈물의 비디오 있어가지고 울고 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와 이 공매가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 한 물건에 대해서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은 담보 잡았죠. 건전 설정 이렇게 법원에 주고 저기 세무서는 어쩝니까? 압류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 주고 공매를 하고 이게 이제 똑같은 아파트인데 은행은 이제 설정해갖고 이자가 들어온 게네 법원에 경매 들어와 이거 신청하면 되는 거고 세무서에서는 이게 또 세금이 안 들어오네 이래가지고 이제 자산관리공사 보고 그 아파트 공매 들어와 똑같은 게 여기도 움직이고 요것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럼 요거를 통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인데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집행관들은 이제 뭔 구상을 하면은 아파트 예로 낙찰됐다 10억짜리가 뭐 8억 낙찰됐다 그러면은 낙찰 딱 되는 날에 매가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매가 수수료. 그게 뭐 얼마든지 표가 있는데 주로 이제 여러분 경매하면 여러분 5억짜리 아파트가 그러면 보통 500만 원 넣거든요. 경매 집행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 한 300만 원이 집행관의 수수료입니다. 5분의 3 정도가. 그럼 300만 원 낙찰 딱 되면은 집행관도 4조 동치 있으니까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300만 원. 그걸 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는 경매 건수가 아마 수만 건 일 되니까 한 달에 삐리가 샀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법무사들. 일을 처리를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때 막 난리가 났죠. 그때죠. 경매가 나오고 막 난리 났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경공매를 같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 봅니다. 1번. 1, 2, 3번 보는데 1번이 뭐냐 그러면은 경매와 공매의 경합. 이게 뭐냐 하면은 오늘 할 거 요겁니다. 경매와 공매의 경합. 동일한 물건이 경매와 공매로 되더라. 그죠? 은행은 법원에, 세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압류해가지고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자, 요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권리 분석하는가, 뭐 이건데,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어떠? 이제 공매가 어려운 거는요, 후순위 임차인 있는 거는 전혀 문제 없어요.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 은행 설정된 임차인이 있다, 그 다음에 토지다, 이런 것들은 권리 분석할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전세갈 때 2억 전세 준다 그러면 어쩝니까? 처음에 계약금 20만 원 주고, 잔금 치고 1억 8천 줄 때 안전장치를 뭐 해요, 여러분들이? 전입신고 하잖아요. 전입신고 하든지 확정일자 찍고, 뭐 이러잖아요. 안 그러면 플러스해서 또 전세권 설정한 사람도 있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주택보증공사,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이제 못 받는 거는 경매나 공매나 누구 책임입니까? 자, 그렇게 해놨어. 해놔고 나는 등기분께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2억을 줬어요. 잘 살고 있는데, 이 소유자가 옛날에 부가가치 시세를 한 5억 안 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연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공매 여면은, 그럼 나는 내 2억하고, 나는 전입 확정일 때, 그때 2억이 이제 찍은 날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늦은 날짜가 기준이거든요. 그걸 설정을 보는데, 이 세무서라 큰 데는, 그, 연체 통지서, 고지서 발송한 날짜가 저거는 법정기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억이 또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난 10원도 못 받아요. 그럼 10원은 못 받는데 선순위니까,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2억을.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라. 그래서 경공매 제일 어려운 거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일단 이게 어렵습니다. 이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경매나 공매, 당연히.
없으면은 조금 나요. 뭐 크게 이제 거리보다 좀 문제가 별로 많이 사라지는데 일단 선수 입장에는 조심해야 되겠고. 자, 그다음 봅니다. HUG가 뭡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하는 거 있죠. 그죠? 자, 이제 사기 빌라 사기하고 많이 생겼어요. 저 강서구하고 또 생겨가지고 2억 5천짜리 전세가 내가 2억 2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실제로는 한 1억 5천이 맞는 겁니다. 그죠? 전세도 1억 5천이도 매매도 한 1억 7천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그 막 사기꾼 같은 놈들이 금액 뻥튀기 해가지고 전세도 많이 받고 막 대출도 많이 받아먹고 하려고 한 1억 더 붙여놨거든. 이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갖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자꾸 떨어지거든요. 이게 내 전세가 2억인데 1억 5천에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럼 5천 모자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매는 포기를 하는데 공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경매만 이제 포기를 했다. 공매는 없고 또 요새는 경매를 포기를 하면 되는데 저가 많이 사더라고 지금. 가보면 법정 가보면은 저가 많이 사더라요. 뭐 데이터 본게는 5천 가구로 산다 하던가. 저 부원장님 나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 데이터 봐야 돼. 하여튼 몇천 가구로 사들라요. 사가지고 이제 저소득자한테 재임대 놨는 걸로. LH에서 아마 사는 건 LH 사는 거 같은데 HUG 이거 사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저소득층에 재임대 놨는 걸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본격이 지방은 잘 안 하는데 서울 쪽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쪽에 만일에 투자자가 가가지고 이런 물건을 샀다. 그럼 그 허그에서 이렇게 저가 높게 들어 높게. 예, 그러니까 못 사지. 투자하는 사람들은 못 사겠네. 그렇지. 그 사는 거이고 안 사는 거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가보면 이제 헛당 치고 오는 수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헛당 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 공매. 신탁 공매 경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공매는 있다. 공매는 그죠? 신탁 공매. 요게 지금 1번, 2번, 3번은 거의 하루하루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주로 1번 경공매의 경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HUG 대학력 포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손을 대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탁 공매. 요게 주 수익량이 많거든요. 공매인데 이게 주로가 이게 수익량이 강하다. 주로 보니까 뭐 한 55%. 빌라나 아파트 이런 거는 주로 한 55%, 60% 살 수 있는 주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신탁 공매도 하루 정도는 또 해야 되겠나 싶어요. 좀 상시하게.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의 경합에 따른 문제점.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읽어보면은 뭐 법이 다르니까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이제 사실은 이제 법원도 그렇죠. 자산가족공사 먼저 출발해버리면은 경매는 수업해주면 되는데 아까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집행관이 아까 30% 그죠? 예를 들면은 500만 원이다 경매비용 그럼 한 300만 원 매화 수수료 가져가야 되거든. 그런 수수료 싸움이 있으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막 공매 너 해라 우리 또 우리 할 게 아니라 막 모른 척하고 해피는 거야 서로서로 하다가 그러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낙찰을 먼저 받는 사람이 소유자입니까? 잔금을 먼저 넣어야 소유자입니까? 잔금을 넣는 거야. 그때는 이제 잔금을 먼저 탁 여는 쪽이 소유자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알았다 공매 너가 잔금 넣었나 우리 경매 안 할게 경매 잔금 넣었나 우리 공매 안 할게 이래 됩니다. 출발은 막 아무나 하더라 하고 이제 잔금을 누가 먼저 넣어버리면은 막 뒤에 한 절차는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가운데서 나왔죠. 출지입니다. 경매 절차와 공매 절차 모두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그죠? 경매 절차와 공매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현지도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은 먼저 매각 대금을 완납한 자에게 기준다. 매각 대금을 먼저 내야 돼. 낙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매 움직이는 거는 누가 잔금을 먼저 파딱 내비면은 이제 소유자 되는 거예요. 지가 내가 소유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잔금을 퍼뜨 넣으면 돼. 퍼뜨 넣으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자, 나머지는 뭐 법이 있으니까 뭐 1차자, 뭐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같이 하나를 만들자 하고 이런 건 이제 학술적인 문제니까 넘어갑니다. 자, 11번. 그러면 경매와 공매가 진압되는 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 다른 사이트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지주옥션 가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주옥션에.
가면은 경공매 동시 진행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디 있나 하면은, 자, 지주옥션. 그죠? 지주옥션에 가서, 그냥, 여기도 보면, 자, 오른쪽이 뭡니까? 오른쪽이, 이 벨색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콕 누르주면은, 전체 메뉴가 다 나와요. 요게. 그럼 요 보면은, 네 번째에 네 번째. 자, 봅니다. 네 번째에 네 번째. 여기 있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번째 뭡니까,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자, 오늘 요겁니다. 요거. 오늘 공부하는 요겁니다. 경공매가 동시에 진행이다. 경공매가. 자, 그래서 눌리봅니다. 눌리보니까 이 나오네. 그죠? 왼쪽은 경매, 요거는 공매. 근데 이제 이 로그인 안 하니까 점점점 나오는데 이제 이랬죠. 자,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하면은 이제 이게 작게 나와요. 이게 로그인. 해가지고, 제 오른쪽에, 그죠? 오른쪽에 전체 메뉴 눌러가지고, 네 번째. 여기 있죠? 이게 네 번째. 자, 눌리겠습니다. 지금 로그인 했습니다. 지금은. 해가지고 눌리니까, 요번 게는 있죠? 2023년, 이건 경매번호죠. 여주시. 1년대, 25억인데, 지금 1차네. 이렇고, 요거는 공매죠. 공매. 번호가 길죠. 공매 번호 길고, 압류사이다. 이래갖고 25억인데, 이건 10억에 들었다. 반 들었다.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사야 될 사람은 요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벌써 장르도 끝나버리는데. 공매에서 이제 차야 되겠죠. 공매에서. 공매에서 보고, 이거 공매가 진행이 되는구나. 그거 이제 따지는데, 또 뭔만 모르고, 또, 나는 무조건 경매밖에 모른다. 그러면 요만 뒤다보고 앉았다가는 나주 보니까 시절이어서 누가 낮춰하고 얘로 20% 낮춰받아 하고 장금 치랍 있어요. 그러면 경매에 있다가 뭡니까? 완전 뒤통수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매나 공매나. 그럼 이거 어찌 볼 수 있느냐? 대부분을 볼 수가 없는데, 등기부 보면은 뭐 나오겠죠. 번호가. 그죠? 등기부 각부에 보면은, 뭐 나올 겁니다. 등기부에. 등기부 있는 게. 등기부에, 이거 보면은, 있네. 토지 등기부에 보면요, 경매는 주로가 갑구에 뭐라 써놨습니까, 보통? 한 번씩 복잡하네. 자, 경매는, 여기 있네.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이게 공매입니다. 그죠? 압류, 2000세무서에서 압류해가지고 공매하겠다. 이래서 자산관리공사 번호 놓은 거. 됐죠? 공매고, 그다음 경매는 어디 있노, 경매? 여기 있네. 자, 경매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 해갖고 2023 타경 3834.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경매도 움직이고 아까처럼 공매도 움직이구나.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항시 압류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공매 공고 18순인데 18-1로 해가지고 공매 공고 이렇습니다. 이해가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럼 공매도 뒤다보고 경매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꼭 경매만 빼앗다 해갖고 요것만 딱 뒤다보고 앉아있다가 뒤통수 맞고 그죠? 공매에서 벌써 뭐 20% 30% 벌써 장금 치고 끝나뺐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몇 개나 크면 지금 요 몇 개나 크면요 경공매 움직이는 것이 쭉 보니까 몇 개냐? 지금 몇 개입니까? 30개. 그럼 요 중에서 19건만 오늘 권리분석해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19건. 자, 19건인데 지금 보면은 1번 나오네. 1번 오는데 요거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15분 쉬고. 조금 쉬입니다. 53분이니까 8분, 08분, 11시 8분. 11시 8분에 만납니다. 11시 8분에. 지주옥션 가면은 있더라. 이게, 경공매 움직이는 거는 요밖에 데이터를 못 찾겠어요. 그 지주옥션이 역시 잘합니다. 그죠? 이게 좀 비싸지만은 1년에 114만 7천원인가? 뭐 전국 보는데 조금 비싸요. 비싼데, 국내에서 최고 비싸죠. 비싼데, 비싼 만큼 잘합니다. 저도 식당 가면 제일 비싼 거 샀습니다. 제일 맛있는 거, 이따 그거부터 보고, 마음에 들면 그거 못 비교를 합니다. 자, 12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9개를 이제 지금부터 빨리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경합 1번. 자, 도봉동이 뭡니까, 지금? 위에 왼쪽 거는 경매, 오른쪽 뭡니까? 공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옵스테일인데 2억 6,600인데 이 말이죠.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오른쪽은
요거는 아직 안 떨어지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도봉구 도봉동 옵스테일인데 전용이 7평이다. 좀 작죠, 그죠? 난 평수가 작은 거는 별로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한 15평 정도는 그래도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15평. 자, 그래서 이제 2억 1200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3차죠? 아니다. 4519. 이거는 64%고 이거는 금액 턴이노. 이거는 2차고 요거는 3차고 3차가 맞는가 봐요. 유찰되는가 봐요. 자, 22에 4519 한번 봅니다. 22에 4519. 자, 22에 4519. 그래서 이제 이 법원의 경매는 주로 건재당이죠. 그죠? 건재당 가지고 이제 경매를 하는 겁니다. 자, 봅니다. 오피스텔인데 전용이 7평이다. 그죠? 7평. 오피스텔은 취득세 몇 프로요? 취득세 4.6%. 4.6%. 무조건 4.6%. 자, 기분 나쁘죠. 그죠? 우리 아파트는 1.1%인데 보통 4.6%. 자, 3차네. 그죠? 유찰 엊그제 돼가지고 3차가 됐습니다. 3차. 6층 중에 3층이고 500에 월세 33만원 나간다. 자, 이거 경매는 누가 넣었죠? 경매를 누가 넣었습니까? 여기 보면 수협에서 설정을 했다가 임의경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매공고네요. 강주 세무서장이 압류했다가 공매공고 있나죠? 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됐어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건재당 했고 설정 뒤에 이 말소비는 등기에 뒤에 들어왔으니까 앞에 들어왔으니까 세입자가 넣었죠? 늦은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서 받으면 돼. 그냥 받으시면 돼. 자, 그러면 공매도 이거는 보나 안 보나 별 문제는 없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 공매는 요겁니다. 306호인데 이건 아직까지 1차가 7월 22일이니까 다음 주 진행되네. 그죠? 첫 출발이 다음 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매는 이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만 있으면은 뭐 여러분이 학원 올 필요 있습니까? 그냥 뭐 보면 되지.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조금 이제 변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배워오는 거죠. 자, 한번 봅니다. 요 공매죠, 공매. 요 공매 아까 똑같아요. 공매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공매인데 전용이 7평이다. 자산관리공사고 강주 세무서고 이 말이죠. 강주 세무서고 압류 재산이고 이게 돼요. 재산이고 뭐 사업자가 있는 것 같다. 조심해라. 있어놨고요. 이래서 쭉 보면은 공매는 10%입니다. 10%가 2주마다 1주다죠. 1주 매주 10%씩 떨입니다. 그럼 절반 떨었다가 또 이제 5%씩 떨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면 공매는 주로 뭘 봐야 되죠? 우리가 뭐 봐야 됩니까? 재산 명시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자, 요거 아시겠죠? 네. 우리 명명서 아니고 재산 명시를 봅니다. 재산 명시. 압류 재산은. 자, 보니까 이게 7평이다. 그죠? 3층이다. 뭐, 빼갖고. 여기 보니까 안시가 뭐 짜고 뭐 쭉 있는데, 다른 거는 뭐 큰 중요하고. 자, 이런데. 안시가, 이거는 전입이 아니고 상가니까 아마 전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업자인지. 500에 33만원이다. 그죠? 500에 2019년 8월 20일 날. 전입했고 여기 안시고 그 다음에 수입에서는 2014년도 자 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세입자가 쓸 때는 이 날짜하고 이 날짜를 딱 기준해서 선순위 우순위 따져. 선순위 그거 따져. 2019년이 빠릅니까? 이거 보면 은행에 2014년이 빠릅니까? 14년. 자, 그러면 저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저런 경우는 막 밑에 거저 뒤다 볼 필요가 없다. 세무서가 가압류가 있고 짜고 이거는 아무 볼 필요가 없어요. 자, 됐죠? 됐고, 아주 여러분들은 막 편안하게 낙찰을 받으면 되겠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쫄아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공매에서 절반에 받을까, 경매에서 받을까,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연구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권리분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은. 자, 넘어갑니다. 2번. 송파구 방이동이다. 방이동인데, 아파트가 1차고, 그죠? 1차고, 공매도 1차인데, 금액이 안 보세요. 똑같은 1104번인데 19억 유치이고 어떤 거는 20억 3천 왜 틀립니까 이거? 그 감정평가가 다르니까 감정평가사가 다르니까 10%서 플러스 마이너스 3천 왔다 갔다 움직이죠.
자, 아직까지 이제 되는데, 자, 봅니다. 송파구 방이동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자, 이게 우리 사촌 형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형님이 덕방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 들어보니까, 그때 88 올림픽 때 이 기자촌 아파트가 생겼대요. 오륜동에 생겼는데, 자기는 다른 거를 살라고 됐는데, 이게 눈이 들어가고 좀 더 주고 샀대요. 샀는데 완전 대박이 됐습니다. 이게 올림픽 기자촌 아파트 이게 대박이 됐습니다. 지금 한 25억이나 아마 이렇게 갈 건데 아무리 안 가도 평소 조금 있는 게 있으니까 갔는데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뭐가 문제냐 또 상대가 선물을 이야기 들어보면은 대령 형수님 이야기는 그거입니다. 우리는 연금을 준비를 안 했대요. 연금 굉장히 어려서 산대요. 그래서 경조사도 돈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대요. 자, 다시요. 서울의 강남구 살고 송파구 살아도 집대가리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있대요. 있는데, 그것도 결혼한다고, 저거는 이제 전세 납입이고, 싼 전세가 있고, 쉽게 말하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연금을 준비 안 하면은, 서울에서 우 살아도, 원장님처럼 저 남미 여행 한 달씩 갔다 오고, 유럽에 17일간 트레킹 갔다 오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금이 없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원하게. 집만 딱 갖고 있는 사람은 소득이 없으니까, 그죠? 매달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보통, 일본도 보통은 막 부부 뭐 최소 300만입니다. 최소 300만. 우리 한국도 보통 이야기하는 건 한 500만 있습니다. 둘이 부부가 살려고 하면 500이 있습니다. 500. 있어야 뭐 핸드폰도 쓰고 차도 기름값 넣고 이럴 때는 거지. 300도 모자란데. 둘이는.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있어도 또 주택연금도 공시가격이 10억 넘으면 또 안 돼. 주택연금이 안 돼요. 또 그게 또 문제고. 그래요. 자, 봅니다. 송파구 기자촌 아파트 되죠. 기자촌인데 밑에는 이제 공매고 이기고. 자, 그러면 23에 2408. 23에 2408 한번 봅니다. 23에 2408. 그래서 이제 경공매를 잘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비교를 할 수 있으면은 좀 이제 자신감 붙어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잘 보세요. 경매나 공매나 비슷한데, 자, 봅니다. 기자촌 아파트인데 전용이 25평, 19억 6천이죠. 전용이 25평. 자, 뭐 아파트는 뭐 다른 거 중요하지만 일단 이게 중요하죠. 임차가 없죠. 그럼 뭐 문제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죠, 그죠? 자, 경매는 동대구 농협에서, 그죠? 이자가 안 들어오더라 해서 경매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고, 또 이게 에크원 저축은행에서 3순위 설정했는데 이중경매 넣어주고, 이런 겁니다. 지금 볼게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니까, 요거는 권리 분석할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공매는 어떻게 되냐? 공매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 봅니다. 공매는 밑에 요거죠. 요거도 보면은, 돼지꺼리 짜고 해놨는데, 요거는 뭐 놔두고 일단, 공매는 이게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공매. 자, 봅니다. 공매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 경매는 아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별 문제 없겠다 했고, 공매도 요거를 이제 여러분 검증하다 이게 봤어요. 이게 올림픽. 자, 요거를 본 사람이 있겠죠. 요거를 본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공매는, 전용이 25평이거나 잠실 세무서에서 이게 압류를 해서 움직이는구나. 그죠? 조금 더 높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20억에서 10억 1,500까지 절반까지 쭉 매주 그죠? 매주 연달아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죠. 그래서 기자촌 아파트 송파구 오륜동입니다. 송파구 오륜동. 자, 이거 보면은 공매는 주로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시. 이거 어디 앞에 놓? 없네. 왜 없을까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입니까? 신건. 요 날짜가 일주일 전 돼야 보입니다. 일주일 전에. 8월 19일이니까 아직까지 놓을 수가 없어요. 놓어도 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아까 경매 봤잖아요. 별로 막 소유자만 사니까 그거는 권리 분석할 게 없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적당하게 낙찰만 잘 받으면 돼요. 소유자만 사는 거는. 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실전 사례 3번. 금천구 독산동, 이도 오피스텔이네. 자, 경매는 뭡니까? 많이 떨어졌죠? 21%. 많이 떨어졌죠? 공매는 3%가 3%네. 많이 떨어졌네. 그죠?
공매는 3%, 경매는 21%. 자, 독산동에 302호인데 전용이 14평, 적당하네. 이게 뭐 선수를 없으면 얼마 좋겠노, 그죠? 근데 왜 이리 안 팔리고 이래 애미 있을까, 그죠? 2억 2천이 있고 쭉 있는데 독산동에 302호다, 공매. 자, 경매부터 봅시다. 경매 23에 849. 독산동 어딘가 합니까? 독산동. 이거 서울입니다. 서울, 경기도 서울에. 서울의 오피스텔인데 이게 2억 3,600이 전용 14평인데 21% 떨어졌다. 21%. 그죠? 7층 중에 3층. 자, 세입자가 미스터 박이 전입 확정이 있어요. 전입 확정이 있고 배당 요구도 잘 하시고 돈 돌아 이 말이죠. 여기천 돌아 이 말이죠. 자, 전입 확정하고 다 뭡니까? 이 뭐고? 감유, 공매가 되고 조금 뭐 쌓았다요. 미스터 박이 경매도 넣어주고. 자, 이런 건데 요 보면은 이제 자, 미스터 박 입장 보세요. 2020년도에 전입 확정을 하고 2억 2천을 줬는데 그 다음에 감유가 들어옵니다.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감유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 김씨는 어디 갑니까? 카무대 갔는데 연락이 안 돼. 여기서 전화를 하니까 전세 돈도 이랬더니 조용해. 뭐 연락 전화도 안 받아. 그럼 어찌 됩니까? 반법은 세입자는 어찌 돼 그러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럼 뭐 해야 될까? 세입자는 요구합니다. 요거 뭡니까? 이해가시죠? 소송 거는 거죠. 그럼 판결 받죠. 그럼 이거 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 가지고 이해가시죠? 여기 2천 여기 2천 그럼 2억 2천 박씨가 2억 2천을 줬는데 집주인이 조용하더라. 그러면 그냥 경매는 못 넣어요. 전세권 설정하고 경매 예비경매 바로 넣을 수 있는데 그냥 전입 확정한 사람은 소송을 꼭 해야 돼. 확정 받아야 강제 경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거 강제가 이제 공매 놓다. 그럼 이럴 때는 체납이 됐다. 체납이 되고. 그럼 이런 게 보이면은 이제 공매도 되고 경매도 되구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느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어찌 될까? 떨어지면 이거 자꾸 떨어지면 5천 떨어지면 5천만 내면 됩니까? 어쩝니까? 여러분들이 예상 배당표가 있죠. 경매는 요 보면은 이제 요번에 5천에 팔리면은 경매 비용 띄고 요거까지고 박 씨가 가져가고 모자라는 거는 인수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세무서. 자, 요거 조심해야겠죠. 근데 지금 공매가 있으니까 볼 수 있겠죠. 경공매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모르는데. 근데 공매가 이제 있어서 다행인데 없으면은 요거 보고 나 요것만 물면 되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 법정기일이 특히 그 구청은 막 그냥 무시하세요. 이 재산세 종부세인데 내가 볼 때 많아봤자 한 1, 200만 원 정도니까 막 무시하시고 세무서 넘어자미가 바짝 긴장이다. 바싹.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세무서가 얼마인지. 그럼 여기서 금액이 크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세무서가 5천이더라. 법정기일이 빠른 게 5천이다. 그러면 돈을 누가 갑니까? 세무서 가자니까 임차인이 가자니까? 세무서 가죠. 그럼 여기서 제로다. 그럼 이 오른쪽에 인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가비죠. 2억 2천은 올라가비죠. 그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럼 뭐 세무서는 뭘 기준하냐? 법정기일이 뭘 기준하냐면요. 임차인의 전입 확정보다 빠른가? 요것은 이제 날짜 틀리니까 둘 중에서 몇 날짜 이거 빼삐고 이 날짜보다 법정기일이 빨리 삐면 5천이 빠르다 그러면 세입자는 10원도 못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2억 2천 낙찰값 플러스 2억 2천이 인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재송하면 돼. 재송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재송하 자꾸 들으면 이제 압니다. 자, 이제 공매 가고 공매 뭐라고 써놨는지. 자, 그럼 공매는 이게 이제 어떻게 자, 그냥 쓰는 거 보세요. 2억 2천이 있는데 말이죠. 세입자 전입 확정 2억 2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배분 요구도 했고 그 다음에 법정기일은 자 서초구청입니다. 서초구청에 2020년 7월이다 하면 요거 두 개 중에서는 이게 필요 없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날짜가 빠르죠? 그럼 이게 선순위 맞죠? 그죠? 일단 1200에 조심. 그 다음에 영등포 구청 뭡니까? 이것도 이거는 20명 이 넣고 넣고 요거는 좀 빠른 것 같고 서초구청 이 서초구가 어디고? 원래 가나리 서초구가 금천구네. 금천구는 이 서초구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같은 구청이 아니니까. 자, 당해제 그런 거는 뭡니까? 당해제. 구청은 당해제는 자기 구청의 거 이야기. 지금 뒤에 봅니다. 여기 보면 있네. 이 아까 무슨 구역이야? 금천구죠. 금천구 독산동이죠. 그럼 금천구에 요 보면은 금천구청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날짜가 오지는 금천구청이야. 아까 2020년 9월 10일이네. 2020년 9월 10일. 이 늦네, 이거는. 늦으니까 뭐 무시해피고. 그 다음에 강서 세무서 잡으죠. 강서 세무서. 이건 언제고? 21년 9월 30일. 어우, 37호. 어이구, 겁나네. 21년 9월 30일. 자, 요거는 며칠입니까? 21년, 20년이네. 그럼 늦네. 그러면 다 지금 거의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서는, 그러면은, 이제, 아까 특히 말씀드린 거, 아까 무슨 세무서죠? 그냥 강서 세무서. 강서 세무서. 요거는 2021년도 1년 늦어버리니까 37억이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입자가 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그럼 아까 우리가 옥션에서 반 거, 요 독산동의 옥션에서 받는 거, 요 예상 배당표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예상 배당표. 그러면 강서 세무서서 이거는 별로 아까 1년 늦어가지고 별 문제 없고 서초구청, 이 서초구청 말고 이 어디죠? 무슨 구청이고? 금천구죠. 자, 다시 봅시다. 자, 이게 이제 구청이 많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봅니다. 구청 많을 때는 이제 여러 구청에서 막 청구 들어오는데, 자, 구청 건은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구청 건은 해당 구청 거를 중심해야지 다른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다른 거는 자, 이거 봅니다. 요래 가지고 보는데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 노조 독산동 많이 들어되죠. 800만 들어있다. 자, 이거 보면은 재산 명세를, 자, 화면 보세요. 재산 명세 잘 보세요. 12평이구나. 그죠? 2억 2천짜리가 세입자가 박씨가 있구나. 이 말이죠. 돈돌아. 이 말이죠. 돈돌아. 이 말고. 자, 이 날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서초구청이 빠르긴 빠른데, 구가 다르니까 일단 꼽혀. 그 다음에 여기 영등포 구청. 이것도 구청이 다르니까 이것도 꼽혀. 내가 보다 꼽히면 되고. 보통은, 자, 구청이 몇 개입니까, 지금? 몇 개고? 많죠? 그러면 전부 다 따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하따, 이 사람도 대단하다, 그죠? 그리고 재산이 뭐, 빌라 사기와 함께, 빌라 사기와. 각 구청에 다 가야 돼. 자, 주로 요거 보면 된다. 물건지, 지방자치단체 해놓은 요거, 요거 타고, 세무서하고, 요거만 잘 보면 돼. 이 세무서, 여기 있네, 세무서 또 있네. 얼굴이 또 있네. 자, 세무서, 넣고 2022년, 자, 넣고 세무서, 요거도 넣죠. 자, 일단 구청 뭐다? 구청은 요것만 보세요. 물건지, 지방자치단체, 금천구청, 2021년 6월달에 뭐 되노? 아닙니까? 넣습니까? 넣죠? 그러면 신경 쓰기 없다. 그럼 여기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300만원, 200만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주로 그런 겁니다. 구청은 일단은 막 크게, 예로 막 5억짜리 날짜만 한다, 3만 한다, 1, 2, 300만, 그건 별 문제 아니거든요. 일단 세무서가 문제인데, 그럼 요거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매나 공매나 별 문제 없이, 그냥 예상배당표, 아까처럼, 경매에서 아까 있었죠. 경매 예상배당표 단. 그거처럼, 뭐, 파트 것도 안 나와. 자, 최근 연락물. 경매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 경매가 몇 분? 자, 232에 849. 232에 849. 그 두 개를 잘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경공매에 전문가가 됩니다. 안 어렵고. 자, 봅시다. 아까 넣었죠?
2, 3에 8, 4, 9 검색. 리셋. 이거 왜 이리 늦어가요? 오른쪽에 공매 검색을 위에 어? 위에 오른쪽에 공매. 자, 다시. 2, 3에 8, 4, 5. 8, 4, 5. 자, 여기 보면은, 독산동에, 아까 했다, 그죠? 독산동에 경매가 아까 4,900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2억 2천짜리가 있는데, 이게 아까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까지네,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자, 요거 얘기했죠? 여기 지금 인수가 막 생기죠? 생기는데, 세무사 늦어요. 그럼 서초구, 이게 아니고, 서초구 중요한 게 어디 중요하다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거. 아까 본 게 늦더라고. 그럼 요거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럼 낙찰 받으면은, 그만 요 인수 요게 예상 배당표들은 맞다 보면 됩니다. 경매 예상 배당표들은 맞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 사람 거 2억 2천하고 경매병 300만하고 사는 겁니다. 싸게 사도 결국 답은 2억 2천 300조 사는 거예요. 요거는. 알겠죠? 그럼 2억 2천 300이니까 2억 3,600을 2억 2천 300에 사분들, 그거는 장사를 못했다. 알겠죠? 그럼 요거는 입찰 금지 물건. 결국은 제로 주도 경매병 300만 하고 2억 2천 하고 줘야 되니까 결국은 2억 2천 300조 사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무슨 물건요? 입찰 금지 물건이다. 이거는 입찰 금지 물건이다. 제로, 그죠? 제로로 낙찰해도 경매병 300만원 플러스 아까 전체가 2억 2천이가 2억 2천하고 그러면 결국 223 100만원에 구입하는 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넘어갑니다.